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종 주변에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더군요. 가령 식당 직원이나 옷가게 점원에게도 예의를 갖춰 행동하는 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즘같이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세상에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몰라요. 질이 나쁜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을 좋게 포장하려 해도 그런 작은 부분에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결국 그게 그 사람에게 다 되돌아가 큰 망신을 당하게 되죠.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그 일만 해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줬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오빠와 새언니가 될 뻔한 오빠의 여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퇴직금으로 편의점을 여셨어요. 번화가는 아니었지만 주변 상권이 좋아 꾸준히 장사가 잘 되는 곳에 있었죠. 장사가 잘 되다 보니 다른 지역의 편의점을 또 개업하셨고 그런 식으로 총 3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처음 편의점을 여셨던 게 제가 고등학생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는 대신 알바를 하며 돈을 받았죠. 그때 당시에는 철이 없어서였는지 부모님의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편의점 장사가 그런대로 잘 되니까 따로 알바를 하지 않고도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으면 했죠. 게다가 대학생인 오빠는 일손이 부족해도 알바를 하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기에 오빠에 대해 부모님이 거시는 기대가 컸거든요. 오빠에게는 알바를 하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 일하던 알바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대타가 필요한 순간에도 오빠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않고 저만 불렀습니다. 그게 솔직히 짜증나기도 했어요. 편애하는 것 같아서 알바를 하면서도 늘 툴툴거렸죠. 그렇지만 오빠를 싫어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주변에 오빠가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이좋은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와 오빠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오빠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다들 커서 잘 될 거라며 떠받드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빠는 딱히 거들먹거리거나 제 앞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모르는 게 있거나 하면 잘 가르쳐 주었고 제가 편의점 알바 나가기 싫어하는 걸 알아서 부모님 몰래 저에게 자기 용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들이 오빠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해도 딱히 공감이 되진 않았어요. 저와 오빠 사이에 대해 얘기해주면 친구들은 다들 니네 오빠 진짜 착하다 라는 반응이었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어깨가 올라가기도 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시간이 흐르고 오빠는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 연구직이었어요. 별다른 취준 생활도 없이 바로 합격을 해서 졸업하자마자 일을 다녔죠. 월급을 받은 오빠는 부모님과 저에게 상당히 고가의 선물을 해주기도 했어요. 또 종종 저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용돈을 챙겨줬죠. 그런 것들이 고마워 저도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꼭 오빠에게 선물을 사줘야겠다 마음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 하나 없는 다정하고 좋은 오빠에게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오빠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물론 성인이 되고 대학교 시절에도 오빠 입에서 연애 중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할 사람은 알아서들 다 한다지만 오빠는 정말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딱히 여자친구가 있다는 낌새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 연애를 몇 번 해본 저는 일밖에 모르는 모범생 오빠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에겐 정말 좋은 오빠지만 남자친구로는 좀 재미없는 타입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대기업 다니니 결혼 자리가 줄을 설 거라고 괜한 걱정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몇 번 부모님이 아는 지인들을 통해 소개를 주선했는데 번번이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오빠가 퇴짜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공부밖에 모르고 살았다 보니 여자 앞에서 말주변도 별로 없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도 잘 몰랐겠죠.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애프터 신청을 거절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오빠도 기분이 상했는지 더는 부모님에게 그런 자리는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부모님도 오빠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더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그제서야 걱정을 하셨어요. 혹시 오빠가 이대로 노총각이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제가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닐 때까지도 오빠 입에서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쯤 되니 부모님은 저에게 주변 친구들 중에 괜찮은 애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 중에 괜찮은 친구를 찾아봤죠. 그런데 대부분은 연애 중이었고 또 남자친구가 없는 친구들도 얘기를 꺼내보면 딱히 만날 생각은 없더라고요. 제가 저희 오빠가 연애 경험이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기도 하고 또 외적으로도 막 엄청 잘생긴 건 아니다 보니 사진을 보여주면 다들 지금은 연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부모님께는 주변 친구들은 다 연애 중이라고 둘러댔어요. 제 친구들까지도 연이 닿지 않자 부모님은 더 오빠 걱정이 많아지셨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식탁에 엄마가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걱정이 많아 보이셨죠. 저는 또 오빠 때문인가 싶어 가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엄마가 근심 가득한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한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편의점 한 곳에 자꾸 진상이 온다는 거예요. 진상? 그래, 오늘 지선 씨한테 연락 왔어. 지선 씨는 저희 부모님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고 기혼이신데다 어린 자녀도 둘 있는 분이셨어요. 남편 혼자 버는 걸로 안 되겠다 싶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분이라고 했죠. 굉장히 싹싹하고 일도 오랫동안 잘 해주신 분이라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지선 씨의 말에 따르면 요즘 편의점에 오는 여자 손님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도 표정이 좋지 않고 물건을 고르면서 아무 곳에나 턱턱 놓는답니다. 그래서 신경 쓰였는데 이번에는 반말로 카운터에 서서 지선 씨에게 이것저것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보통 편의점은 물건을 손님이 가져와야 계산을 해주는데 대뜸 그 진상은 반말로 자기가 물건을 못 찾겠으니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지선 씨가 친절하게 그건 어렵다고 직접 가져오셔야 된다고 말했더니 바로 앞에 진열되어 있는 껌을 계산대 넘어 지선 씨에게 집어 던졌대요. 그러면서 욕을 하더니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그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엄마는 지선 씨의 문자를 받고 곧장 가봤다고 하셨어요. 가서 CCTV도 확인했는데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CCTV에 껌을 집어던지고 계산대 너머로 때릴 듯이 팔을 드는 신용을 하는 것까지 다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엄마가 참 기가 막히다고 하셨어요. 편의점 장사를 하면서 진상들을 많이 봐왔지만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급발진해서 그 정도로 패악을 부리는 여자는 처음 봤다고 하셨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엄마는 그런 일로 신고까지 해서 일 키우는 건 좀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 일은 일단 그냥 넘어가는 걸로 했죠. 지선 씨에게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번에 신고하자고 했고요.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은 번갈아온다고 가게에 진상이 찾아왔던 그 며칠 후 오빠가 저녁을 먹으며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여자친구 생겼어요. 오빠의 깜짝 발언에 부모님도 놀라고 저도 화들짝 놀랐죠. 정말? 정말이니? 네, 사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어디서 만난 사람이야? 수영장에서. 거기서 만났어. 거 봐. 내가 그런 곳에 가야지 뭐라도 생긴다고 했잖아. 엄마에게 주변 친구들은 안 된다고 말했던 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오빠에게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직장이랑 집에만 있으니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라고요. 오빠는 주말에도 딱히 밖에 나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빠 친구들도 끼리끼리 논다고 하나같이 조용하고 노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러니 여자를 만날 구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운동이라도 해보라고 충고해줬습니다. 가서 몸도 좀 만들고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가보고 하라고요. 그러다 보면 혹시나 거기서 여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오빠 입에서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는데 진짜 어색하면서도 드디어 연애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물으셨죠. 주연이? 여자친구 이름이 주연이야? 오, 그냥 회사 다닌다고 했어. 무슨 회사? 글쎄, 나도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어. 오빠가 사귀자고 고백했어? 그게 몇 번 데이트했었어. 그러다 2주 전에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만났는데 내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좋다고 했지. 뭐야 그게? 그 여자가 아니 그분이 먼저 고백한 거네? 그런가? 뭐 어때? 오빠 좋다는 여자가 다 있다니.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뭐? 암튼 축하해. 드디어 오빠가 첫 연애를 하는구나? 그래, 잘 만나봐. 혹시 사진은 없어? 얼굴 궁금하다. 그래, 사진 같은 거 없어? 부모님과 제가 막 닥달을 하니 오빠는 쑥스러운 얼굴로 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두운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인데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꽤 스타일이 좋고 예쁜 것 같았어요. 그걸 보는데 속으로 이런 여자가 왜 우리 오빠를 좋다고 하는 거지 싶긴 했지만 입 밖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뭐가 됐든 오빠가 처음으로 연애한다고 하니 잘 됐다 싶었죠. 그 후로 오빠는 별 문제 없이 잘 사귀는 듯 했습니다. 오빠의 연애가 저희 집에 꽤 큰 고민거리였는데 그게 해결되다 보니 가족들도 다들 기뻐했어요. 물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때 난리를 피웠던 그 진상 손님이 여전히 편의점으로 와서 또 진상을 부린다는 거였죠. 그것 때문에 엄마는 꽤나 골머리를 앓으셨어요. 매번 오는 시간대가 다른데 예전만큼 물건을 집어던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알바들을 대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결정적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운 작은 문제거리를 만들고 간다고 했습니다. 가령 테이블을 더 보란 듯이 어질러 놓고 간다거나 물건을 집어놓고 전혀 다른 곳에 놓고 간다거나 하는 문제였죠.
누가 봐도 일부러 진상을 부리는 건데도 뭔가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도 동네 장사다 보니 함부로 고객을 고소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였죠. 그런 일만 빼면 집안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데이트를 갔다 온 오빠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여자친구와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라고 해서 들어보니 100일 기념으로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따로 마련한 선물도 줬는데 여자친구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무슨 선물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여자친구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가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방이 엄청 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은 어렵고 같은 브랜드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방으로 사서 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원하는 가방이 아니어서 실망했겠다 싶기도 했는데 오빠가 사준 가방도 꽤나 비싼 거였거든요. 선물이라는 게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일 가지고 기분 나쁜 티를 냈다는 게 여동생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 오빠를 무슨 돈줄로 보나 싶었습니다. 분명 대기업 다니는 거 알 거고 그러니까 그 비싼 가방을 사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니 조금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그랬죠. 오빠, 그 언니 나도 좀 보자. 소개시켜줘. 뭐? 아니, 오빠가 어떤 사람이랑 사귀나 궁금해서. 아직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부담스럽지. 뭐 어때? 그냥 자연스럽게 오빠랑 언니 만날 때 한번 가볼게. 에이, 싫어할 것 같은데. 괜찮아. 여자는 여자가 봐야 잘 알아. 그러니까 데이트하다가 나한테 연락해. 그럼 내가 나갈게. 오빠는 제 제안에 영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제 눈으로 오빠가 괜찮은 여자랑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에 오빠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장소로 가서 오빠를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오빠! 제이야, 여긴 무슨 일이야? 이 근처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늦는다고 해서 잠깐 기다리려고 들어왔지. 그렇게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여자친구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처럼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 오빠 동생 박제이입니다. 그렇구나. 반가워요. 전 오빠랑 만나고 있는 김주연이에요.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예쁘세요. 어머, 아니에요. 제이 씨도 정말 예쁘신데요? 그렇게 주연 언니와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대화해보니 막상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잘 웃고 상냥한 편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가방 안 사줬다고 짜증을 낼 것처럼 보이진 않았죠. 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오빠에게도 다정하게 잘하고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며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연인들 사이의 다툼인데 제가 괜히 엄한 상상을 했구나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안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오빠에게도 괜찮은 분 같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주연이가 다음에 한번 제대로 보재. 밥 사주고 싶다고. 정말? 자기는 여자 형제가 없어서 너랑 같이 잘 지내면 좋을 것 같대. 그래, 나도 좋아. 그 후 정말로 저는 주연 언니와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재밌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오빠가 오랫동안 연애를 못 해봤는데 그만큼 좋은 사람과 만나서 그동안 못했던 연애의 즐거움을 만끽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이 어이없는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술집들이 있는 거리에서 저녁을 먹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거다 보니 술자리가 길어졌고 술에 취한 저는 잠시 술을 깨려고 가게 밖에 나가 있었죠. 평일인데도 술집거리라 그런지 거리에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인파 속에서 주연 언니를 발견했습니다. 멀리 어느 가게 앞에 서 있는데 그런 곳에서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반가워서 가까이 다가갔죠. 근데 몇 걸음 가는 순간 언니 옆으로 어떤 남자가 하나 붙는 거예요. 멀리서 본 거지만 스타일이나 행동에서 날티가 느껴졌죠.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 표정은 짜증이 가득했고 남자는 언니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듯 했죠. 저는 걱정이 돼서 더 가까이 가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언니와 그 남자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을 것 같아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골목 쪽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신고하려고요. 그렇게 골목 쪽으로 갔는데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갚을 거냐니까. 재촉하지 마. 갚는다고. 그래서 언제? 지금 네가 갚는다고 한 게 언젠데? 내가 맨날 봐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지랄하고 있네. 성모야, 내가 말했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대기업 다닌다고. 근데 완전 찐따야. 여자 처음 사귀어본대. 그래서 지금 나한테 완전 푹 빠졌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조금만 더 입 털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니까. 근데 그걸 왜 못 기다려? 네가 그렇게 참을성이 없으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언니의 말에 남자는 손찌검이라도 할 듯 씩씩거리더군요. 진짜 이게 뒤지고 싶나?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 새끼 부모도 장사한대. 그러니까 얌전히 기다렸다가 내가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 알겠니? 야, 너 진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봐준다. 빨리 돈 갚아. 안 그럼 다음번엔 너 진짜 죽어. 그러고 한참을 더 옥신각신하더니 언니와 그 남자는 골목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다 엿들은 저는 진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소름이 끼치고 한편으론 또 열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상했던 대로 그 여자는 저희 오빠를 돈 때문에 만나고 있었던 거였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와 만났을 때 보여줬던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양아치 같은 말투로 얘기하는데 이중인격자인가 싶을 정도였죠. 저는 이 일을 서둘러 오빠에게 알려줘야겠다 싶어 친구들에게 말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오빠가 마침 씻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 모르게 오빠 방으로 가서 방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줬죠. 그런데요, 오빠가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줘도 제가 잘못 본 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휴대폰 카메라만 켜놓고 막상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찍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없었어요. 저는 진짜 동생 말 좀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빠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나눴던 톡을 보여주는데 그 여자는 지금 집이고 잘 준비한다며 자기 방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어찌나 기가 차던지 이 말을 믿냐고 제가 노발대발 했는데 오빠도 콩깍지가 씌인 건지 제 말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 욕을 하냐면서요. 제가 괜히 그러겠냐고 억울해하며 따졌는데 오빠는 제가 그 사람 많은 술집 거리에서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라고 결론 짓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 혼자 밤새 억울해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일을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그래도 제 말을 들어주시긴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가 혹시 모르니 잘 알아보라고 오빠에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오빠 반응이 겉으로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딱히 신경 쓰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자기 여자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오히려 부모님께 두둔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령 돈을 요구한다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바보같이 큰 돈을 넘겨주겠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제가 봤을 때 오빠는 단단히 그 여자에게 빠진 듯 했고 그 여자도 대화 내용으로 보건대 보통은 아닌 듯해서 걱정이 됐죠. 하지만 제가 뭘 더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증거도 딱히 없고 오빠의 콩깍지가 심한 터라 더 얘기하면 할수록 저만 오빠의 여자친구를 시기 질투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죠. 근데 진짜 답답한 건 오빠는 돈만 아니었지 그 여자에게 이런저런 고가의 선물은 다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들고 들어오길래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여자친구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길길이 날뛰었는데 여자친구에게 선물 좀 하는 게 무슨 그리 큰일이냐며 제발 저보고 여자친구 험담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 얘기 듣는데 오빠마저도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이 30 중반이 넘도록 여자를 못 사귀어본 결과가 결국 저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했죠. 돈 요구하면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얘기만 몇 번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오빠는 싱글벙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오빠의 환상이 처참히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저는 늦게 일어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고 오빠는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다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엄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받아보니 엄마가 다급한 말투로 저에게 편의점으로 빨리 와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진상 때문에 지금 편의점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저희 편의점에 자주 오던 여자 진상이요. 자세한 사정은 그 여자가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서 라면하고 삼각김밥을 먹는데 바닥에 국물을 쏟았답니다. 그것도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쏟은 것 같대요. 근데 어찌됐든 그걸 치우려고 알바하시는 지선 씨가 대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는데 글쎄 자기한테 지금 눈치 주냐며 먹고 있던 김밥을 바닥에 던졌대요. 그러면서 미친 사람 마냥 그 삼각김밥을 막 발로 짓밟았답니다. 그걸 보던 지선 씨가 결국 참다 한마디 했는데 그 여자가 눈이 돌아서 난동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선 씨가 엄마에게 연락했고 지금 엄마와 지선 씨가 그 여자 도망 못 가게 가게 문을 닫고 대치 중이랍니다.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하는데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서 저보고 얼른 오빠랑 와달라고 하셨죠. 전화를 하는 도중에도 너머로 그 여자가 소리치는 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얼른 옷을 챙겨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샤워하고 있는 오빠에게도 이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옷 챙겨 입고 뒤따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달려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이미 경찰차가 와 있더라고요. 주변 상인분들도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시며 기웃거리고요. 저는 얼른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흥분해서 경찰이 말리는데도 지선 씨와 엄마를 막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달려갔죠. 근데 가까이 가서 그 여자 얼굴을 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는 바로 오빠의 여자친구였거든요. 눈이 딱 마주치는데 저도 당황하고 그 여자도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대뜸 제이 씨가 여긴 무슨 일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 내가 여기서 뭘 사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날 진상 취급하는 거야. 내가 막 일부러 음식을 흘렸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행동하세요?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막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니까. 그러면서 경찰을 부르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황당해서. 평소에도 진상 부렸다고 하던데요. 뭐? 이봐요. 언니가 삿대질한 여기 이분이 저희 엄마예요. 뭐? 뭐라고?
이 편의점 사장님이 저희 엄마라고요. 그게 무슨, 그럼 이분이 재현 씨 어머니라고? 제 말에 그 여자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동안 진상 부려왔던 편의점 사장이 자기 남자친구 엄마가 하는 곳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제 얘기에 엄마랑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어버버 하는데 진짜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잠시 후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뒤늦게 사과랍시고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 하는데 진짜 가짜나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저희 오빠도 편의점으로 왔습니다. 저도 무척 놀랐는데 오빠는 오죽했을까요? 오빠를 본 그 여자는 진짜 허둥거리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거듭 굽신거리면서 사과하고 저희 엄마와 지선 씨 손을 번갈아 잡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동안 해온 게 있잖아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오빠는 그 여자가 달려가서 붙잡는데도 뿌리치고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는 엄마도 정말 어이없어 하셨어요. 엄마를 골치 아프게 했던 편의점 진상이 바로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였으니까요. 그 후 엄마와 저는 편의점 CCTV를 경찰에 넘겼고 그 여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동안 얘기로만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영상으로 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전에 들은 건 세 발의 피였죠. 가게를 어지럽히고 알바생에게 함부로 대한 건 물론이고 가끔 자잘한 물건을 훔치는 영상도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사람이 참 무섭구나를 느꼈어요. 저와 만났을 때는 세상 다정하고 착하게 행동하더니 편의점에서는 정말 아나무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오빠도 그 영상들을 모두 함께 봤고 곧바로 그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그 여자는 오빠를 붙잡으며 싹싹 빌었는데 그게 통할 리가 있나요? 지선 씨나 엄마한테 손가락질하는 모습까지 봤으니 말 다 했죠. 그 여자는 구질구질하게 연락이 계속 왔고 나중에는 고소만 치워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여자 전과도 있었어요. 폭행 전과였죠. 그 사실을 경찰을 통해 전해 듣는데 그날 엄마와 지선 씨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던지요. 아무튼 그 일로 오빠도 꽤나 상심이 컸습니다. 좋아하던 여자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봤으니 충격이 꽤 큰 듯했어요. 저는 결국 터질 일이 터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 여자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많이 놀랐지만 차라리 이런 식으로라도 밝혀져서 오빠와 그 여자가 헤어진 게 참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일 이후 한동안 시리에 빠져있던 오빠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때 제 말을 못 믿어줘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그 일 이후로 오빠에게 연애나 결혼에 대해 더 얘기하지 않게 됐어요. 괜히 부추겼다가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 역시도 더 이상 오빠에게 여자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빠에게 수영장 가보라고 한 게 저였으니까요. 그게 발단이 돼서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저 역시도 오빠에게 조금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 여자를 생각하면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연기를 하고 속을 감춘다고 해도 결국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못된 마음은 연기한다고 숨겨지는 게 아닌 거죠. 돈을 위해 남자를 만나고 속이기 위해 연기를 하던 그 여자를 벌하기 위해 이런 기막힌 우연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일로 인해 사람을 쉽게 믿기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앞으로 잊고 살 수 있길 바라야죠. 저보다 더 상처받았을 오빠에게 믿을 수 있는 괜찮은 인연이 언젠가는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